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깊숙한 얘기들을 취재해서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정가 뒷담화 12월 21일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판사들에게 달려있다. 법관들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많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데뷔하기 전부터 정가 사범이었죠. 워낙 많은 이 범죄 혐의가 있었고, 또 지금도 5건의 재판이 중단돼 있고, 그 전에 또 무죄 취지로 파기환 송됐다가 무죄 받은 선거법 사건도 있었죠. 경기 도지사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근순일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따지고 보니까 이재명의 운명은 판사들에게 지금까지 달려 있었고, 앞으로도 판사가 이재명의 운명을 결정을 하는 참 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대충 이렇게 헤아려 봤는데, 오늘 이재명을 거쳐간 판사들,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의 재판을 맡을 판사들이 줄잡아 연 인원이 100명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권력자, 집권자가 여전히 판사들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재명을 사법 리스크 하면은 본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었죠. 5개의 재판이 중단돼 있고, 또 그 전에 수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에는 또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 판사들의 선고 결과가 이재명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판사의 살고 판사의 죽을 운명인 이재명의 이 행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을 거쳐간 수많은 판사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기 전, 그리고 정치를 한 이후에 전무후무한 기록인데, 제가 대충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미 이 정가 사범이죠. 그러니까 4번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4번을 전부 다 합의부에서 유죄를 받았다고 하면은 1, 2, 3심, 그리고 3심은 대법원은 소부면은 4명의 대법관이 들어가고, 전원 합의체면은 12명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정가 사범이 될 때 한 12명 이상의 판사들로부터 유죄 확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법에서 경기도지사 때 그때 또 최종 무죄를 받았죠. 근데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대법원 전원 합의체 무죄 이렇게 됐으니까 그때도 판사들이 1, 2심 6명, 그리고 대법원 12명 해서 18명의 판사들로부터 판결을 받았죠. 지금 중단돼 있는 5개 재판, 5개 재판이 어떤 것은 1심이 진행 중이고 어떤 건 2심으로 넘어가 있고 대법원 파기환 송된 것도 있고 한데, 이것도 원칙적으로 보면은 5개 재판이면은 1심, 2심 하면은 5개 재판이면은 10명이죠. 10명인데 2심까지. 그런데 대법원에서 소부로 가면은 4명, 그리고 전원 합의체로 가면 12명으로부터 다시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줄잡아 이재명 사건을 재판을 한 판사들이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앞으로 재판할 판사들까지 다 합하면은 100명을 훌쩍 넘어서는 이런 참 기이한 기록이 있는데, 자, 그동안은 이재명이 판사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부 다 정치에서 퇴출될 만한 그런 사안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구출해 준 적이 많죠.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위기를 벗어나서 수많은 어떤 사법 리스크를 판사의 선택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이죠. 선택에 의해서 거기에서 탈출을 해서 지금 결국 집권을 하게 된 상황까지 왔는데, 자, 이것을 크게 나눠보면은 이재명이 어떻게 지금까지 판사복을 누려왔는지, 사법 리스크를 뚫고 왔는지를 보면은 한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본인이 재판 지연술, 재판을 막 늘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재판을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은 국회 핑계를 대거나, 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거나, 그 전에는 야당 대표할 때는
단식까지 했죠. 단식을 해서 또 재판이 장기간 늘어졌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지루하게 재판을 끌고 가는 그 전략을 계속 구사해서, 이 법원을 무력화하는, 그런 본인 스스로가 이 재판을 무력화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개딸들을 동원해서 좌표 찍기를 해서 판사들을 겁박을 하는, 그래서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관들이 위축돼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아예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하는, 가령 저는 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김동연 판사라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죠. 이 김동연 33부에서 이재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을 각각 심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 FC가 묶여있는 이 사건 하나. 이 사건은 질질 끌었죠. 1심을 2년 이상 하면서 질질 끌고 있고, 이게 다른 재판부에 넘어가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초반입니다. 그러다 중단됐죠. 그리고 김동영 판사가 이거 외에 위정교사 사건을 맡았는데, 자, 위정교사 사건에는 그냥 무죄를 줘버렸습니다. 1심에서. 명백하게 녹음 테이프도 다 공개가 됐는데, 김동영은 오랫동안 시달렸죠. 그리고 잡혀찍기를 당해서 무죄를 선고를 하는,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질질 끌어버리는, 자, 그런 사건이 바로 잡혀찍기, 이 개딸을 동원한 잡혀찍기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고, 그 다음에 선거법 1심을 질질 끌다가 그냥 사표 내고 나가버린 판사도 있죠. 자, 그런, 이 잡혀찍기, 그리고 본인의 재판 지원술에 의해서 스스로 결과적으로는 판사 복을 누리는 그런 상황이 같고, 그 다음에, 수법 하나는 그 전에 금순일 판사 대법관에서 무죄 취집하기 한송한 그 사건 선거법, 경기도지사 때 있었던 선거법 사건, 그것처럼 본인이 어떤 재판 거래를 한 그런 형식으로도 또 법원을 무력화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법원 안에 판사들 중에 좌파 판사들이 상당히 많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이 출신들이 고비고비마다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줘서 살아남았죠. 가령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들, 1심에서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나왔었죠.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죠. 그 선거법을 2심에서 무죄를 내려준 바로 최은정, 이해설, 정재호 이 판사들. 여기는 정재호 같은 경우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최은정은 젠더법연구회. 그래서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또 고비마다 봐주는, 자,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이 급박을 한 것 중에는 그 전에 유창훈도 있죠. 유창훈. 민주당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비명계를 중심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도 이것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판단을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이 했는데, 그런데 법원에서 유창훈이 일종의 급박을 당했던지 아니면 좌표를 지켜서 그랬던지, 그때 제가 한번 소개를 들었죠. 마지막에 최후 진술을 하면서 유창훈 영장판사 앞에서 이재명이 왼쪽 문을 열지, 우리나라 앞날을 왼쪽 문을 열지 오른쪽 문을 열지 당신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다, 이런 식으로 급박을 하니까 그때 유창훈이 영장을 기각을 해버리는, 자, 그런 다양한 형태로 이재명은 판사복을 지금까지 누려왔습니다. 자, 구체적인 판사를, 이재명을 살린 판사들을 보면은 이 건순일 재판거래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때 2심에서 150만 원이 벌금형이 나와서 그대로 확정되면은 이미 이재명은 그때 경기도지사에서 내려가고 피선거권 박탈을 해서 지금 없습니다. 정치권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무죄 취집 파기환송을 했죠. 그리고 결국 김만배의 로비에 의해서 재판 거래가 일어났다는 의혹이 있고, 나중에 김만배의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을 해서 일도 안 하고 수억 원을 받고 50억 클럽에 가입하고 그런 대가까지 받았죠. 또 일설에 의하면은 그때 그 대법원장 자기
그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대법원장 자리를 준다. 이런 거래까지 있었다는 그 유혹을 받는 인물도 바로 판사, 대법관까지 지낸 권순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경기도지사 선거법 무죄로 파기환송할 때 대법관이었던, 그래서 무죄 쪽에 섰던 김상환 판사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그 공모를 인정받아서인지 당시 대법관이었는데 지금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서 발탁을 했죠. 그래서 어떤 이제 대가를 주는, 그런 그 재판 거래를 이용이 있는 그 판사들은 대가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을 살린 판사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유창훈이죠. 유창훈. 유창훈이 민주당의 비명계마죠. 이것은 구속해야 될 사안이다.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해서 체포동의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영장을 기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이재명이 쭉쭉 그 사법리에서 그를 막 뚫고 나가서 지금 집권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판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최은정, 이해설, 정재호 선거법 1심을 깨고 2심에서 유죄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1심대로 그대로 무죄가 2심에서 선고가 됐으면은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됐으면은 피선거권 박탈해서 그렇게 저항할 것도 없었죠. 사실상 1심, 2심 계속 그 유죄가 나왔으면은. 근데 2심에서 뭐 낙지탕탕이 그 판결 이런 비난을 받는 그런 황당한 법리를 들이대서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바람에 이게 대법원 가서 오래 걸려 있다가 나중에 유죄 취집하기 한순됐지만은 이게 시간이 흘러가 버린 그런 상황이어서 이재명 정권을 탄생을 하게 만든 그런 동력이 된 것이 이 바로 최은정, 이해설, 정재호 판사의 황당한 2심 무죄였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뭐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은 1심 유죄에 이어서 선거법, 2심에 유죄받고 3심에서 그대로 짝짝 나가서 그 선거법이니까 633, 그러니까 1심은 아무리 늦었지만은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3개월 만에 다 확정해버렸으면은 12.3 비상계엄도 일어날 리가 없었겠죠. 자, 그리고 이재명은 정치를 못하는 상황까지 갔을 텐데 이 판사들이 이재명을 이렇게 쭉 살린 겁니다. 그리고 줄줄이 재판 중단시킨 판사들,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서 재판 중단시킨 판사들도 이재명을 살린 판사들이죠. 사실상 특히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는데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재건 판사가 그거를 처음에는 대선 전에 선고 날짜를 그 재판 날짜를 잡았다가 선고 후로 미뤘다가 이재명이 집권하는 건 재판을 중단시켜버리는 그런 판사도 또 이재명을 살린 판사 쪽에 그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지만 이걸로 이제 이재명의 이 판사복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판사복이 다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재명이 지금까지 판사들 덕분에 정치를 계속하고 집권까지 했지만 앞으로는 판사들 덕분에 정권이 몰락하고 이재명도 사법 처리를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본인의 재판이 주된 관심사였는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는 판사들도 이재명의 정치 운명을 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가장 먼저 부각되고 있는 인물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물론 그 옆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있죠. 자, 최근에 이재명 쪽에서 이재명 정권에서 지기현 부장판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맡기면은 만에 하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다는 판결이 나오면은 이 정권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모든 프레임이 다 흔들리죠. 특검에도 내란자 이름 붙이고 다 해놨는데. 자, 그래서 지기현 판사, 여기도 판사죠. 그 전에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고 그렇게 소동을 벌였지만 결국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섭을 했죠. 역습을 해서 그 고등법원 안에 이제 2심부터 하기로 했으니까는 고등법원 안에 이 재판부를 하나 무작위 배당을 해서
거기서 내란 혐의만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는 모든 그 법조인들이 그것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그 해서 그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조국당까지도 그게 낫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회심의 카드를 꺼내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으로 이재명의 정치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를 쥐게 됐다는, 그런 이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내란 프레임이 만에 하나, 이게 무죄가 나서 흔들리면은 전국에 대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기현 판사가 또 이재명의 목줄을 쥐고 있는데 이 상황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서 여기서도 또 과연 이재명이 판사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을지, 이제 판사복은 끝났는지 가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희대 또 하나 할 것이 있죠. 인사권, 내년 2월에, 내년 1월 말에 법관 인사가 있는데 아직은 그래서 조희대 인사권마저 뺏어서 이재명의 중단된 5개 재판, 그 재판부 그 중에서도 이제 인사 대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명의 마지막 목줄을 쥐고 있는 유죄 취지파기 안충된 선거법, 거기도 인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판사들이 거기에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뺏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를 폐지를 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강력한 반발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초 인사를 할 텐데 그 인사에서 중단된 이재명의 5개 재판부, 그 재판부에 어떤 판사들을 배치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국이 완전히 바뀌고 이재명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도 거기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됩니다. 특히 이 유죄 취지 파기 안충된 선거법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 재판이 재개가 되면은 이재명 정권이 조기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예상이 되니까 일단 판사들이 앞으로 이재명 정권의 명운을 쥐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대한민국 앞날도 판사들이 그 좌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이제 판결들도 있지만은, 그 체포방해 이런 판결들도 있지만은, 그 판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지금은 혐의죠. 내란 혐의죠. 혐의가 1심에서 법원에서 처음으로 유죄가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유죄냐, 무죄냐. 여기에 따라서 판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정권은 흔들리게 되고, 내년에 비슷한 시점에 이게 나옵니다. 내년에 이재명 재판이 재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역시 정권의 명운이 갈릴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내년도에 들어서면은, 이 판사복이 끝나고, 오히려 판사에 의해서 이재명 정권이 몰락을 하는, 그런 상황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웅이 탄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영웅. 이재명 재판을, 정말, 법대로 집행을 해서, 진행을 해서, 판결을 재판을 계속하고 선고까지 하는 그런 영웅적인 판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상황은 어렵죠. 워낙 이 개딸들이 좌표를 찍고 민주당이 다수당을 이용해서 그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막 하고 하지만은 그 경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뒤를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받쳐준다면은 그러면 민심이 따라가죠. 그러면은 법원의 사법 정의에 의해서 이재명 정권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내년 초에 그런 상황도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지금까지 판사들에 의해서 살아났는데 앞으로는 판사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주걸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드렸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